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건강하고 더 예뻤었는데 지금은 털도 많이 빠지고 너무 더러워 보여요. 이렇게 관리할 거면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중국의 푸바오 방사장에서 미모의 한 영국인 여성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푸바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윌로우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BP라고 부르는 브리티쉬 페트롤리움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솔루션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브리티쉬 페트롤리움은 영국의 유명 에너지 기업으로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를 넘어 지구를 위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1909년에 페르시아에서 석유 채굴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부터는 석유와 가스를 넘어 재생 가능 에너지와 저탄소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는 100년이 넘은 기업이랍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지구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했었는데요.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숲이나 해변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죠. 아버지는 항상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해양 에너지 기술자였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에너지뿐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고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며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답니다. 그 후 저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에너지 기술을 공부하였는데요. 학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이 흥미로웠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나 지열 등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배우면서 이 기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BP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BP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제가 꿈꿔왔던 일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인턴십에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BP에서의 인턴십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첫 주부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고 팀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답니다. 저는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일을 하셨던 분야의 프로젝트라 특히나 더 흥미로웠어요. 영국은 해상풍력 발전에서 세계 선두주자 중 하나였고 저는 이 프로젝트가 지닌 가능성에 큰 매력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BP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리소스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최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로 저를 더욱 흥분되게 만들었답니다. 인턴십이 끝난 후 BP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하였습니다. 풀타임 직원이 되면서부터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를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각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BP에서 일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저는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BP의 미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죠. 수소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고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해서 재생에너지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사 올리버로부터 호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윌로우, 다음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서 프로젝트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 네가 그 역할을 맡아줬으면 해.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설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중요한 과제를 한국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하였습니다. 아무리 최근에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선진 기술적인 부분으로 과연 한국과의 교류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올리버에게 말하였는데요.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한국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이면 모를까?
한국이 그런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올리버는 아주 크게 웃으며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소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 중 하나야. 이미 수도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야. 아마 직접 가서 한국의 수소 충전소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직접 보게 된다면 윌로우 너도 아주 놀라게 될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평소 쓸데없는 이야기나 부풀려서 말하지 않는 성격의 올리버의 말이라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마음 한켠의 걱정스러움은 떨쳐버릴 수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저는 걱정의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향하였는데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속도감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영국에서는 익숙하지 않던 그런 역동적인 분위기가 저를 압도하기도 하였지만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한국 도착 다음 날 바로 해결이 되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은 저의 걱정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걱정을 했던 저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특히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혁신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최신식 수소 충전소를 본 것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수소 인프라가 한국에서는 이미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린 수소 프로젝트 또한 영국보다도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올리버가 말한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는 전통적인 전력망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원활하게 통합하며 전력망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서울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전력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력 소비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스마트 기술은 매우 고도화되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근면 성실함과 열정이었는데요. 한국 팀원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하였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단결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팀워크는 조화와 협력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회의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면서도 팀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답니다. 처음에는 이 차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특히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복잡한 작업에서는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요. 물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이러한 성향은 제가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때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답니다. 일례로 저희 팀에서 진행된 한 프로젝트에서 저는 모든 팀원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태도가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러한 문제들은 회의 때마다 발생이 되었는데요. 저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같이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동료들은 마치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는 내 일을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당연히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발생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예산 관리에만 집중하는 등의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팀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일들이 빈번하였고 각자의 맡은 부분은 잘 처리하였지만 그 결과물들을 한데 모았을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영역만을 챙기다 보니 종합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었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영국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한국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매우 혁신적이고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났는데요. 그로 인해 저희는 함께 수소 에너지 저장 및 운송 기술을 개발하면서 많은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지만 끝없는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냈고 정말 그때의 쾌감과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많이 배웠는데요. 그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지만 덕분에 저도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후진국이라는 선입견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제가 가지고 있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최신의 에너지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였으며 웬만한 선진국들보다도 뛰어난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만 하였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무척이나 즐거웠답니다. 특히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명소들을 탐방하고 한국 음식도 즐겨 먹었는데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즐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지만 한국 음식은 그 맛과 다양성에서 독보적이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한국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죠. 특히 비빔밥과 김치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매운맛에 중독이 되었답니다. 보통 영국에서의 점심시간은 주로 샌드위치나 간단한 식사로 빠르게 끝내곤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식사를 중요한 문화의 하나로 여기고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동료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팀워크도 강화될 수 있었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편리하게 느낀 것 중 하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런던의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였었지만 도착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일상이고 늦은 시간이 되면 엄청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어떤 시간에도 관계없이 항상 깨끗하고 정확하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어플을 사용하여 지하철의 도착 시간과 경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제공이 되어 한국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길을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게다가 한국의 버스 시스템 또한 아주 훌륭하였는데요. 어느 곳이든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고 각 버스 정류장마다 표시된 도착 시간은 매우 정확했죠. 영국의 경우 시간표를 확인하고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데 반해 한국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주말이면 서울에 여러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몇 번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렇게 자연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마치 두세 개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한편에는 높은 빌딩과 발전된 인프라 그리고 반대편에는 푸른 산과 고요한 자연이 어우러져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좋았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영국 본사로 돌아왔는데요. 파견 근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참 묘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그립기도 하였죠. 영국의 공기는 여전히 차분하고 고요했지만 한국의 활기찬 거리와 다채로운 문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친구들을 불러 한국에서 배운 요리법으로 저녁을 대접하곤 하였는데요.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며 맛있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본사에서 근무한 지 몇 달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상사 올리버로부터 또 다른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의 출장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중국에서 새로운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의 사천성으로 파견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이니 배울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중국의 공항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붐비고 시끄러웠고 항공기 이착륙 소음과 공항 내부의 소음이 더해져 머리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운 절차로 인해 보안 검색과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였고 명확하지 않은 안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대기 시간이 짧고 우수한 소음 관리로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던 한국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한국의 공항과는 달리 중국은 청결 상태와 시설 관리가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공항 내부의 화장실이나 대합실, 식당 등 공공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불쾌함을 주기도 하였답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기의 질이 매우 큰 문제였는데요. 중국 대도시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예상하기는 하였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 중에 목이 따가운 일은 빈번하였고 숨쉬기가 어려워질 때도 간혹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고 항상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한 환경에서 저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중국 출장 내내 피로감을 느꼈답니다. 게다가 인터넷 검열과 같은 IT 인프라 문제도 너무 불편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유튜브 등의 주요 웹사이트와 서비스들이 차단되어 있어서 IP 우회를 위한 VPN을 사용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검색하는 간단한 일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VPN의 연결이 불안정할 때는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였었죠. 또한 중국의 음식도 저에게는 상당한 도전이었는데요. 독특하고 강한 향신료와 낯선 재료들은 제가 즐기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음식이 너무나 좋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그러한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가 대중들에게 공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보았던 푸바오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에버랜드에서 처음 푸바오를 보았을 때 그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답니다. 에버랜드의 사육사들은 푸바오를 가족처럼 돌보았고 그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며 한국인들의 동물과 자연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푸바오를 통해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 본 푸바오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부드러워 보였는데요. 그가 대나무를 먹는 모습은 그야말로 평온 그 자체였답니다. 푸바오는 본인을 바라보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대나무를 먹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런 무심한 듯한 태도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푸바오를 한참 동안이나 지켜보았는데요. 대나무를 먹다가 가끔씩 게으르게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나뭇잎을 장난스럽게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왠지 모를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자유롭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답니다. 푸바오의 검은 눈동자는 맑고 반짝거렸으며 하얀 털은 햇빛 아래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기분 좋은 날이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다시 푸바오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무 설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중국에서 푸바오를 만났을 때 저는 깊은 실망감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바오의 관리 상태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의 팬더 방사장에서 푸바오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그의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푸바오의 부드러웠던 털은 윤기가 없이 푸석거렸고 눈에는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푸바오가 지내고 있는 환경 또한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쓰레기를 던지는 등 여러 관람객들의 비매너는 푸바오가 스트레스를 받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걱정스럽게 한 것은 푸바오의 이상한 행동이었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반복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스트레스와 불안의 신호 같아 보였는데요. 그런 비슷한 행동은 야생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푸바오가 그러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마 본인의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푸바오가 지냈던 잘 관리된 쾌적한 공간과 그를 매너 있게 사랑해주는 관람객들, 그리고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사육사님들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그에 반해 현재 푸바오가 지내고 있는 그곳은 그야말로 너무나 암울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좋은 환경과 비교하면 매우 차이가 컸는데요. 푸바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하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방사장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말하였는데요. 푸바오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건강하고 더 예뻤었는데 지금은 털도 많이 빠지고 너무 더러워 보여요.
이렇게 관리할 거면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아래 위로 쳐다보며 지금 충분히 잘 보살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정상이다라는 말만을 반복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은 통제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적이었습니다. 이번 중국에서의 출장에서 푸바오를 만나는 것이 제가 유일하게 기대하였던 순간이었는데요. 그마저도 매우 속상한 경험으로 남았답니다. 현재 저는 영국 본사로 다시 돌아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중국 출장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아픈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외형적인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크지만 그 내실은 한국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다시는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꼭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방문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움으로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의 맛이 너무 그립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유명하다는 한국 식당 몇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요. 한국에서 먹었던 그런 맛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또 메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명 에너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윌로우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푸바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푸바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국에 방문해 주시고요. 그때의 이야기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